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리얼미터 선호도에서 2등으로 떨어졌네요. 봤어요. 예. 1등이 이낙연 씨가 6개월 만에 1등으로 올라서고 황교안 대표가 지금 6개월 동안 쭉 1등이었는데 2등으로 밀려버렸네요. 김경수가 또 저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거 뭡니까 피자가 지금 뭐 글쎄. 아니 이거 이해가 안 돼. 아니 이건 뭐 그렇다 치고요. 국민들이 쏘가서 그렇다 치고 김경수가 4등으로 있는 건 뭐고 박원순이가 저기 있는 건 또 박원순 씨하고 그런데 이제 보수 언론에서도 저걸 막 황교안 리더십이 뭐 갇혀 있다 그러고 뭐 흠집내기 하고 말이야. 또 뭐 우리 공화당으로 이름 바꿨대. 거기는 가보면 그 현장에 가보면 황교안이 타도하는 것이 뭐 대한민국이 사는 길, 자기들이 사는 길 이런 식으로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참 그리고 그게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해 주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런 식으로 자꾸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더 죽어. 황교안 리더십을 타파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좋아지는 것도 없고 우리 공화당이 사는 길도 아닙니다. 대구 가서 체크를 해보세요. 대구 가서도 그건 아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우리 공화당이니까 이 사람들 그 언저리에 가보면 막 50대 60대들이 하는데 황교안이 막 박살을 내고 있어. 황교안이 인사만 하면 저거는 뭐 친박이라서 안 된다 그러고 또 반으로 뭐 친황 인맥을 조성한다 그러고 말이야. 뭉쳐도 시간 차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황교안이가 뭘 하면 전부 반대야 그게. 사람을 뭘 발탁하면 뭐 저건 뭐 친박을 썼느니 친박을 물려쳤느니 아니면 자기 인맥을 새로 만드느니 뭐 성균관대 인맥을 만드느니 전부야 시시각각. 그러면 핸드폰을 해가지고 황교안이 이렇게 타도해야 되는데 그래 황교안이 타도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그걸 왜 얘기를 하나? 황교안만 해버리면 자기들이 이제 살판이 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내년 대선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총선이요, 총선. 내년 총선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내년 총선에서 이기지 않고 무슨 방법이 있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그거 말고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시간에서 황교안 리더십에 대해 비판을 한다면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 해서는 안 돼. 황교안 대통령이 저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탄핵 정국하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았을 때 황교안 씨 입장에 있었을 때 그 이후에 다른 대안이 어디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잔 말입니까? 막 고립무원 상태 아닙니까? 정치권이. 그렇죠. 수출력은 양짝 그런데 태풍 쓰나미가 있는 시점인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말이야. 그래서 물론 황교안 리더십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들을 때는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이게 어디 뭐 문재인계에서 나와서 비판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황교안 리더십이 지금까지 그래도 잘했어요. 잘한 편입니다. 뭐 다 망가진 피해가 지경을 들어가지고 그래도 살려내가지고 주지도 뭐 대선 1위까지 올라갔던 사람인데. 네. 그리고 한국당도 안정화시켰고요.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인사에 대해서도 계속 비판을 하더라고. 뭐 하니까 뭐 TK 쓴다고 또 그러지 뭐 저거 성균관 인맥 쓴다고 그러지 친박 쓴다고 그러지 또 친박을 뭐 그런데. 이래도 저래도 비판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까 뭐 신문에도 나오고 저것도 보고 했는데 참 쉽지 않다. 그렇지만은 저는 뒤로 큰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은 현재로서는 황교안 대표 체제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뭐 홍준표가 지금 하겠어요, 오세훈이가 하겠어요, 뭘 누가 하겠어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이건 다 당원들의 투표를 거쳐서 대표가 된 사람입니다. 저 사람 누가 낙점해가 된 게 아니에요. 황교안 대표가 자기의 능력으로 대표가 된 겁니다. 그걸 인정해주고 지금 쭉 잘 왔어요. 잘 왔는데 이번에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떨어졌는데 최근에 보세요. 올라갈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크고 잘고 잔잔한 문제만 자꾸 지적이 되고 황교안 저거 하고 그다음에 사무총장 바뀔 때 사무총장이 왜 그만둡니까? 이 한성교가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또 감점이 된 거 안 겁니까?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애국당이 우리 공화당으로 바뀌는 과정에 홍문정이가 가가지고 거기서 바람을 때 일으켰어요. 그래서 막 내부를 막 쑤시고 있어요. 뭐 20명이 나가니 30명이 나가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황교안 니들 지금 뭐 하나? 그것을 지금 막 우리 공화당으로 지금 20명, 30명이 나간다는데 당신 통합 리더십이 있어 없어?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사실이 아닙니다. 20명, 30명 절대 안 돼. 홍문정에 대한 비판을 난 저번 토요일 날도 많이 들었어요. 비판도 많아요. 그런데 자가발전을 많이 합니다. 뭐 지금 뭐 20명이 나오고 30명이 나오고 뭐 누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황교안의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조금 타격을 받고 한 것이 아니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황교안 씨가 왜 인재 영입인가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1000명인지 2000명인지 했다는데 그것도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걸 본인 묻는 게 아니고 인재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걸 인재 풀을 일단 한번 글쎄. 만들어 보자는 거죠. 인재 그걸 풀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든 처음부터 본인을 가지고 말이 안 돼. 그렇게 막 비판이란 비판입니다. 일단 인재 풀을 이렇게 다음에 개혁 공천을 해야 되면 어떤 사람이 우리 그 보수 우파 진영에 있는지 한번 인재 풀을 모아놓고 그렇지. 거기서 경선을 하든 뭘 하든 한번 추려서 또 검증도 해야 되니까 그 인재 풀 모으는 과정에 이 사람도 좀 접촉해보고 저 사람 접촉했으니까 뉴스에 나오니까 또 누구를 했다고 다 비판하고. 이건 누가 추천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추천받는 사람을 본인의 동의 안 받고 다 추천하는 건데 누가 물으면 저 사람 좋아, 저 사람 저 괜찮아 이렇게 해가지고 명단에 올랐을 거 아닙니까? 동의 안 받고도 할 수 있죠. 그렇지. 추천하는 거고. 반장 선거할 때도요. 나는 반장 나갈 일 없는데 자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이봉규 반장 추천합니다. 그렇지. 나 안 나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봉규가 괜찮은 것도 추천한 거 아닙니까? 여기도 그런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리더십을 이렇게 손상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로 돼 있는데 이제 황교안 또 성균관장 인맥 가지고 되게 또 시비를 걸더라고. 성균관장 그 몇 명이야. 그래갖고 지금 황교안 대표가 지금 정신이 어디에 있어? 지금 어느 특정 항맥, 특정 인맥에 지금 일어날 수 코가 석자인데 그런 입장도 아니거든. 그럼요. 그렇게 비판을 해서 비하하는데 이것도 나는 이제 한번 겪어야 겪는 빨리 겪는 게 낫죠. 글쎄. 총선 다가왔을 때 겪으면 하니까. 근데 김무성 전 대표하고 지금 만났어요. 황교안 대표하고 뭔가 이제 어떻게 좀 보수 통합하기 전에 이제 당내 통합이 우선이었는지 그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나는 이제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 만나는 게 바람직합니다. 반드시. 우리 한국당에 가면 우리 공화당에 가면 제일 먼저 김무성, 유승민하고 탄핵 5적, 10적 저거 하나 쳐내라 이 얘기죠 거기서. 근데 그거는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금방 안 돼, 하면 안 돼. 그래서 오히려 이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 통합할 수 있는 그 리더를 보여준 것은 황교안 대표가 제대로 짚은. 그건 잘하신 거다. 여기다 하고 유승민이도 만나고. 그다음에 오세훈이하고는 지금 대화가 되고 있을 겁니다. 오세훈이 되고 있을 거고, 그리고 홍준표도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해야 되고, 그래가 이제 절차는 나중에 공천 과정 이런 데서 속아지고 하는 거니까. 뭐 경선을 하든 그렇죠. 뭐 하든 그. 어쨌든 김무성 일파는 탄핵 세력으로 꼽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황교안 대표하고 대화해가지고 무슨 이게 접점을 찾는다는 것은 이제 화해 협력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 이제 통합 리더십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나는 그 무슨 뭐 이런 모임이나 상가 같은 데서 김무성 씨를 만났으면서 그냥 걱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압수하면서 얘기를 해요. 상가나 이렇게 하면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염려 마세요. 실망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망시키지 않겠다고까지 얘기를 들었어요. 나 오늘 상가에서도 최근에 또 저기 충청도 저 인맥 가니까 또 자민련 출신들 뭐 많이 왔대. 그래서 그 황교 당내 저거 하고 얘기하는 정치하는 다 그런 건데 그 과정을 겪어서 통합되고 갈 겁니다. 홍문종 의원 가지고 밖에 나온 거는 조금 과대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전에 뭐 도지사도 하고 뭐 장관 한 양반들이 충청도 인맥도 그렇게 얘기를 하대. 최근 상가에서. 그래서 이제 신문에 저렇게 보도된 거 하고 안에
내부 기류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 한국당은 이제 그 선생님 말씀대로 잘 그 정비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리더십이, 황교안 리더십이. 그런데 이제 바깥에서 보면은 우려가 되는 게 이제 대한애국당, 지금 우리공화당하고 바른미래당하고 이게 전체 합쳐서 셋이서 이제 보수인데 이게 총선에서 각자 뭐 그냥 비판하면서 나오면은 이게 더불어민주당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우리 공화당 때문에 바른 미래당하고 통합도 안 된다는 그런 자소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얘가 좋은 일은 굉장히 강성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막 전부 비판적으로 하니까 겁이 나. 그러니까 오히려 바른 미래당이 저거 하지 않느냐 그 얘기했다가 또 야단 맞았거든. 그러니까 바른 미래당도 물론 족보가 복잡합니다. 그 안에 호남파도 있고 무슨 파도 있고 뭐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복잡하긴 복잡한데 그래도 이걸 누가 해결을 해야 황교안 대표가 김무성이 만나고 윤석열이 만나고 홍준표 만나고 뭐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는 얘기고 그 과정에서는 비판이 계속 따를 겁니다. 예를 밑에 여론조사를 하면 별로 쉽게 인기 안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실족하고 실패하고 말썽 일으키고 적폐 쌓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에 비하면은 지금 4대강 보세요. 탈원전 보세요. 저 노동정책 보세요. 민노총 지금 석방했어. 김영환. 그건 뭡니까 도대체? 그런 불법 깡패 그거 석방했잖아요. 왜 그런 거에 비하면 황교안 리더십 저렇게 떨어질 이유가 없어. 그러고 물론 이낙연 총리께서 잘 하시는 양반이지만은 아직 그 현직 국무총리인데 저 뭐 차기 대선 주자 제1호로 막 꼽아가지고 별 의미가 있느냐? 난 별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현직 국무총리인데 그거 무슨 뭐 저거라고 생각하는겁니다. 그래서 황교안 리더십을 비판을 하되 나는 이렇게 너무 비관적으로 이렇게 몰아붙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야 뭐 당 소속은 없지만은 지금 민주당이 너무 강하니까 너무 강세로 가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독주를 하고 폭주를 하니까 오히려 그걸 견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래서 그걸 견제하고 그래야 되는데 보수 우파끼리 자꾸 분열하고 그게 제일 큰 날. 근데 가서 얘기 씨도 안 먹혀. 우리 공화당에 가서 그 언저리에 가서 끼우 기동량 해봤는데 너무 일변 강하던데요. 선생님 왜 여기 안 나와요? 막 이래. 저도 지난주 토요일 엊그저께 토요일 날 그 우리 공화당 집회하는 현장도 막 촬영하고 그랬는데 그러더라고요. 거기 강렬이에요. 그래 선생님 왜 여기 안 나와요?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아이고. 지금 이제 우리 ROTG도 막 쪼개져가지고 대한민국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일기니까 메시지를 하나 보냈어요. 그러지 말고 통합 좀 하고 이렇게 하자. 거기도 그래. 거기도. ROTC는 그래도 군인이었기 때문에 국방 이거 알기 때문에 우파가 많죠. 그래도 범우파가 많죠. 많은데 집회하는 파가 또 이렇게 쪼개져서 거기서도 이제 대한문파, 대한문파, 강화문파, 무슨 파, 그다음에 한국당파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오랜만에 또 이쪽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니까 선생님 왜 그쪽입니까? 그거 안 됩니다. 정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세상 사는 이야기인데 지금 황교안 리더십을 문제를 잘 던져 주셨습니다만 저는 걱정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강해야지 정치가 발전합니다. 야당이 지금 지지 멸렬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막 계속 폭주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지금 4대강 좀 알아보십시오. 탈원전 알아보세요. 한국전력 알아보세요. 이런 엉터리 정책이 어디 있어요? 이 국민을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거고 말이 안 돼. 탈원전 막 원자력 업계를 가보고 지금 4대강 가보세요. 말이 안 돼. 그거에 대해서는 왜 분노를 안 해? 지금 전기요금 오르지 않아. 100% 오른다는데요 지금. 100% 오를 수밖에 없어. 이거 오른다고 그러더라고요. 100% 오를 수밖에 한두 푼이 아니에요. 한두 푼이. 그런데 막 절대 뭐 자기 임기 내면 안 올린다 이래서 문케어 알아보세요. 문케어인가 그거 지금. 그래 그거에 대해 그런데 왜 인기가 올라가?
아니 제가 그 경제계 양심적으로 얘기하는 이 문재인 정권이 인기가 유지될 턱이 없어 지금 제대로 평가한다. 남북 관계 이건 말할 필요 없고 국방 북한 목전 계획 기술인가 그것도 그 빨리 그지 뭐 국정조사를 하든지 뭐 해가 밝혀야 됩니다. 나는 그거 하나도 믿을 수 없어. 뭐 셀프 조사해가지고 국방부에서 뭐 은폐 위조 축소 없었다? 그거 자체가 거짓말이야 내가 볼 때. 그럼 그거 밝혀줘야지. 그 국방장관 말이야. 합참부장 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저렇게 나는 안 나와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요걸만 정리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이제 대한애국당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도 지금 뭐 고집 부리고 있고 바른미래당도 합칠 의향 없고 그러면 그대로 요대로 그냥 총선으로 간다면 각자 서로 다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 민주당 존립을 지켜요. 그럼 수도권에서는 우선 수도권 다 죽어. 다 죽죠. 네, 다 죽. 지금 핵심이 수도권 아닙니까? 서울만 해도 뭐 20몇 명이 안 돼.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저기 이제 최소한 선거연대로도 해야 되는데 공천 문제 아닙니까? 공천 문제. 해가지고 흡수 통합은 안 되더라도 뭐 연합을 하더라도 신비 안 되면 연대를 하더라도 경쟁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선거 치러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이제 이 황교안 리더십의 성패가 이제 여기 달린 겁니다. 그 중에 하나로 김무성 전 대표 만났다면 잘한 겁니다.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만나면 문제의식을 가지고 만나면 문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서 우리 공화당하고 바른미래당하고 선거연대가 없으면 민주당만 좋은 일 시켜준다는 걸 아니까 아니 어떻게든지 우리 말 들어라 하고 안 합치고 뭐 같이 망하자고 나오면 이거 어떻게 그거 리더십을 끌어내는 리더십 필요할 거 아니에요. 거기도 뭔 주고 그래서 원로 그룹에서도 이제 자문도 해야 될 것이고 뭐 내부에서 저거 한 움직임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우파가 셋이 경쟁해가지고는 자매를 한다는 건 자기들도 다 아니까 서로 아니까 그게 문제 아닐까요? 그렇지.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이렇게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 정점에 나는 황교안 리더십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건데 굉장히 인내하고 참으면서 해결해야 돼. 자기 옛날에는 그 과거에는 그 욕을 먹으면서도 삼당 합당하고 그랬잖아요. YS가 합당할 때는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만 결국은 정권 창출했잖아요. 결국은 그런 뭔가 좀 통 큰 리더십들이 있어야 되는데 보수계에서는 맨날 이런 얘기를 해요. DJ와 YS와 같이 이렇게 돌파력을 가진 리더십이 있어야 되지 황교안 리더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다르죠. 시대가. YS나 DJ 시대는 박정희 대통령 하기 때만 대항하면은 국민들한테 인기가 없는 그런 시절이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때 하고 시대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한테다가 옛날 DJ나 YS식으로 뭐 돌파해라 그거를 주문하는 무리입니다. 그리고 그때 법질서 안에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뭐 옛날처럼 닭장차에 끌려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맨날 뭐 형무소 설랑거리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돼. 그래서 지나친 무리한 요구다는 생각이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어떤 형태든지 우리 공화당하고 바른미래당하고의 이걸 연대해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흡수하는 걸 싫어하는 거거든. 자기 자리가 없어지니까 그게 흥정이에요. 흥정을 잘해야 되는데 그게 흥정입니다. 어디 뭐 이거 근데 거기에 다 정치인들의 이해가 관련돼 있어요. 홍문종이가 나가는 것도 그거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전부 그거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이거를 조정을 해가지고 승부를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게 금방 해결은 안 되지만은 그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그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 방법밖에 더 있어요? 참 살신성이 나는 상징적인 몇 사람이 나와서 김무성 대표는 자기 총선에 안 나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 총선에 안 나가게 하는 사람들이 딱 뒷문을 열어주고 그냥. 그렇지 이제 김무성 걔가 조금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뭐 거기서 그게 문제고 유승민 걔도 있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이해관계 조정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거 해가지고 빨리 물밑에서 협상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아이고 이병규 사장님이 이렇게 걱정을 많이 아이고, 해주시니까 아이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아이고 참 총선에 이겨야 되는 거는 참 이긴다는 건 뭐 어느 당이 아니라 보수 우파입니다. 그런데 절체절명인데 각자 셈법들이 다르고 각자 욕심들이 있고 다 이런 이게 또 물과 기름처럼 안 되니까 시민들로서는 참 걱정이 큰데 잘 좀 우리 한기환 대표가 돌파력과 리더십을 보여주셔서 또 따라가는 분들은 약간 희생 같은 거 보수 우파의 승리를 위해서 그래 내가 좀 져주지 지는 사람이 나중에 이기는 거 아니 국민들은 그거 다 알고 있는데 오 당신이 이번에 양보했구나 멋진 사람 노무현이가 그랬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그런 좀 우파에서도 좀 나아지게 선생님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